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여러분, 6세 구치란 말을 아시나요? 6세에 나는 구치라는 뜻으로 첫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의 구를 숫자로 바꾼 말인데요. 그래서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소 소홀했던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줄 프로 참견러 치과 전문의 허서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치과 전문의 허소진입니다. 네, 올바른 치아 관리 상식과 연령별 구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살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이제 유치는 거의 다 자란 상태인데 문제는 벌써 앞니에 충치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가 겁이 너무 많아서 치과를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얼마 전 치과에 내원했는데요. 역시나 앞니가 많이 썩은 상태였습니다. 우유병 우식증이라고 진단받았는데 그 원인이 유아기 때부터 자면서 우유를 먹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물려서 재우는 게 충치를 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 탓인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치과 치료에 겁을 먹은 아이도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자라게 될 딸의 영구치는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3살밖에 안 된 딸이 충치가 있다고 하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도 그런데 많이 이렇게 아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도 충치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이제 어린아이들도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식도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특별히 더 어린이집에 갔을 때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간식에 노출이 되고 달달한 간식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양치 같은 것도 이제 협조도가 더 많이 떨어져요. 이제 초등학생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야지만 이제 양치 협조도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충치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예. 잠깐 이제 어린 치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 치아는 20개예요. 20개. 예, 그래서 생후 6개월쯤부터 이제 아래 앞니가 2개가 나란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후 사춘기쯤에 이제 거의 다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만 6살에 처음 나기 때문에 평생 사용하게 되는 영구치는 28개인데요. 유치가 영구치로 올라올 때까지 자리를 맡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만 3세까지는 20개의 유치가 모두 구강 내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사연자분의 말씀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재울 때 보통 우유를 먹이면서 재우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도 많기는 한데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엄마들도 이제 많이 좀 상식이 많이 이제 좀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무리 저희가 상식적으로 발달이 되어도 아이가 너무 울거나 너무 안 자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 전에 우유를 물리고 재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우유병 우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우리 우유병 우식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우유병 우식증이 이제 대개 아이들이 보채거나 또 밤에 자기 전에 우유를 물려서 재우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모유를 물려서 재우면 좀 편하거든요. 그냥 이제 서로 그냥 잘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먹고 나면 남아있는 우유가 이제 이 윗입술이랑 치아 사이에 고여서 이렇게 좀 있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젖병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물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젖병이랑 입술은 이렇게 있고 여기 치아가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이제 그 남아있는 우유나 분유 성분에 이제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당이 이제 씻겨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 부위에 머물게 되면서 세균이랑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충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희끗희끗한 모양인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전체 앞니가 이렇게 다 구멍이 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충치에 이완이 되는 게 그 우유병 의식증이라고 합니다. 예. 아, 우유 때문에 네네. 치아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요. 그러면 우유병 우식증 혹시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방법이요? 예방법은 이제 보통 1살 전후로 해서는 젖병을 좀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젖병을, 보통 저희가 이제 모유라면은 이제 모유 텀을 점점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젖병이라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구멍을 좀 낸다든지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먹기가 이제 좀 싫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끊기도 하고요. 어떤 어머님들은 그냥 단칼에 끊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아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가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서 한 살 전후로 이제 우유병을 좀 끊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만약에 정말 아이가 이미 우유병이랑 너무 큰 애착이 형성이 되어서 너무너무 끊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전혀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보리차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유병 우식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만 3세 이전에 행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큰 충치의 치료가 거의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예, 아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고통이고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어른들이 받기에도 너무나 힘든 치료라 가지고 말만 들어도 무서운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어머님들이 좀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는 것도 안 좋은 거네요? 너무 안 좋죠. 예. 적정한 시기 동안. 네네네. 유치는 또 이제 충치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진행이 영구치보다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예, 그래서 잘 빠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이제 웃을 때 보이는 하얀 부분이 그 범랑질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영구치는 두꺼운데 유치는 되게 얇아요. 예.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 빨리 이제 그 신경까지 닿고 그래서 신경 치료나 발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예방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제 유치가 일찍 빠지게 되면 이제 그 공간으로 양쪽에 있는 유치나 영구치가 이렇게 그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공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영구치가 날 자리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영구치가 나더라도 그 공간 앞이나 뒤로 움직여서 나서 덧니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유치 때문에 치열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정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생 갈 영구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유치 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강 관리라고 하면 뭐 양치만 그죠? 네. 양치랑 조금 더 하면 이제 치실 그리고 네, 뭐 맞아요. 가글 정도인데 네. 혹시 이것 말고 구강 관리를 하면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예. 구강 관리 저희 왜 다이어트를 하셔도 식단이 8할이고 운동이 2할이라고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구강 관리도 똑같아요.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신데 식습관은 단지 당분만 줄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당분은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당분은 빈도수나 그런 성상까지 예를 들면 너무 쫀득쫀득하거나 치아에 달라붙는 그런 당분이 더 안 좋고요. 네. 젤리 같은 거. 네네. 그리고 한 번에 앉아서 초콜릿 한 봉지를 다 먹는 것보다 초콜릿을 1시간마다 먹는 것이 더 안 좋고요. 그 충치균이 이제 작동을 하는 원리가 설탕을 먹으면 산을 뿜어요. 네, 그 산을 뿜는데 그 산을 뿜을 때마다 치아가 녹는 거거든요. 네, 그 치아가 녹다 보면 그게 충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콜릿을 한 번에 앉아서 다 먹게 되면 그 순간 당분이 공급돼서 한 번 산이 내뿜어지고 한 번 충치균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매번 이제 1시간마다 먹으면 계속 치아가 산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충치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사실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의 평소 습관이라 가지고. 네네. 또 더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치아 마모나 파절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느 순간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치아 마모나 파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은 좀 평소에도 많이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산성이 충치를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거나 탄산이 많은 음료,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게 다 산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치아를 녹일 수 있는 과도한 산성 성분의 음식이나 음료들을 반드시 그 빈도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또 이제 너무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플라크라는 건데요. 플락이 이제 구강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플락은 하루 이틀만 좀 제거해 주지 않아도 치아 표면에 이제 얇은 막을 형성하는데 이 얇은 막에 세균이 살고 있어요. 예. 이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랑 결합했는데 물리적으로 제거가 안 된 상태가 이제 플락이거든요. 그 플락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제거가 안 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균들끼리 코럼 센싱이라 그래서 소통을 막 해요. 소통을 막 해서 얘 양치 안 하고 있어. 우리 술을 더 늘리자. 나 여기 너무 좋아. 이러면서 유해균이 막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병을 더 유발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매일 치실이랑 뭐 불수치약, 부드러운 칫솔, 그리고 가글 이런 것들을 해서 입안을 좀 청결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생활 습관도 좀 많이 개선을 해주시면 좋은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금연이세요. 예. 이제 담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몇천 개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내에서 정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에 함유된 독성 성분들이 이제 담배 연기가 딱 닿으면 그 치아 주변 세포들의 면역력을 정말 대폭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유발한 세균이 공격을 해오면 방어를 못하게 돼버리고 또 염증 반응도 저희가 면역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을 시켜서 병의 진행을 줄여주는데 그 염증 반응조차도 제대로 펑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오면 티는 안 나면서 훨씬 빠르게 그 병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흡연자들은 뼈가 다 내려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잇몸뼈가.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계속 그 담배의 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바로 뺨전막이나 혀 이런 데 그 독성이 계속 닿게 되면 결국에는 세포의 DNA의 돌연변이까지 일으켜서 구강암까지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담배를 좀 금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령대에 맞는 관리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좋죠. 연령대별로. 그러면 일단 제가 영유아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영유아기 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그냥 가제수건으로 좀 닦아주면 되려나? 이 치아가 안 났으니까 아직. 그리고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불소 치약, 불소는 안 좋으니까 무불소 치약으로 양치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되게 많으신데 영유아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병 우식증을 예방하려면 그 수유 습관, 일단 올바른 수유 습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플러스 이제 구강 탈 감작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제 입안에 뭔가 낯선 게 들어오는 거를 아직 좋은지 싫은지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나 이거 싫어. 나 입안에 들어오는 거 낯설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강의 감각이 되게 예민한데 그거를 좀 덜 예민하게 생후 2개월 때부터 가제수건이나 실리콘 칫솔 그런 걸로 치발기, 다양한 치발기 이런 걸로 입안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좀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구강 탈감작화가 잘 된 아기들은 나중에 양치를 할 때 거부감이 정말 거의 없어요. 이미 입안에 뭐가 낯선 게 들어오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칫솔 습관 잡기가 훨씬 편하실 거고 또 생후 12개월부터는 가까운 소아치과를 꼭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더 늦게 이제 18개월 이쯤부터 이제 영유아 구강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세계 1등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후 12개월부터 이제 무조건 소아치과를 첫 치아가 나온 지 6개월 이내 또는 생후 12개월부터는 가까운 소아치과를 방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빨도 별로 안 났고 괜히 진료비만 들고 애 데리고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치과를 가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셔야 되는 이유가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치과를 다니시기 시작하면 이 선생님 좋아. 이 치과가 난 좋아. 낯선 곳이 아니구나. 치과 재밌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조금 미리부터 심어두면 나중에 이제 불소도포를 하러 다닐 때도 엄마랑 아기 때부터 갔던 데야.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럴 때부터 가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좀 시기적절하게 유치들을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시면 이제 유치가 시기적절하게 이제 좀 빼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좀 훨씬 편하게 이제 빼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치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제가 성장기 아이들 성장기부터 사춘기 아이들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6세부터 영구치가 좀 나기 시작해서 한 12세, 13세 이쯤 되면 다 영구치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양치를 안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편의점 가가지고 애들이랑 막 떡볶이 먹고 막 탄산음료 사 먹고 막 젤리 다 먹고 막 시험기간 젤리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래서 영유아 검진 그 사춘기 애들 중학생 애들 검진 오는 아이들 보면 정말 양치 잘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고 진짜 한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양치 잘했다 뭐 이 정도지 다 양치가 안 돼요. 근데 이때 양치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기들도 처음 나왔을 때 머리뼈가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구치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좀 표면이 말랑말랑해요. 영구치인데요? 네네네. 표면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그 표면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침 분비가 이제 되면서 침에서 이제 석회 물질들이 이제 치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치아가 성숙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사춘기 때 치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막 그렇게 단 것들이 들어가고 양치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치아 표면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말 꼭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 엄마가 이제 끌고 가셔서 꼭 정기 스케일링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8살, 10살 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도 양치 봐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봐주셔야 돼요.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아무리 우리 애가 덩치는 다 컸지만 3일에 한 번은 애가 양치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하시고 빠지는 부위는 꼭 직접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시기에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뭐 농구부, 뭐 축구부 많은데 그런 운동하면서 진짜 많이 다쳐오거든요. 그래서 그 외상에도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혹시 이제는 제가 궁금한 거 저희 중장년기에 대해서 한번 중장년까지는 아니시는데 청년이 혹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까지 포함을 좀 시켜가지고 알려주세요. 네, 이제 이제 중장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20, 30대까지 좀 이제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좀 오랜 기간 좀 잘못된 습관들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치아에도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잇몸이 이제 내려가고 치아 목 부위가 패이는 치경부 마모증. 그래서 시리고 목 부위 패이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또 이제 치주염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서서히 이제 잇몸도 이제 내려가고 이제 살짝 흔들리는 치아도 생기고 시린 치아도 생기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아 파절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그러나 꼼꼼히 양치를 좀 잘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얼음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 이런 거 좀 피하는 거로 좀 생활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치경부 마모증은 이를 악무는 습관 이를 가는 습관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생기거든요. 그거는 또 근데 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근육이 다 경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그러니까 저희가 화가 나면 이를 꽉 물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 관리도 뭐 예를 들어 뭐
뭐 20대 때는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던 거를 뭐 3, 40대 되면 뭐 그래도 1년에 2번은 가본다든지 50대가 되면 뭐 1년에 3번은, 3개월마다 한 번은 가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년기도 좀 네. 알려드리면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이제 몸의 모든 기능이 좀 많이 퇴화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좀 특징적인 게 거의 대부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분들이 오시면 침샘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입이 다 버쩍버쩍 마르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침샘의 기능도 이제 확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침샘의 기능이 줄어들면 침이 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침에는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예. 침은 이제 스스로 저희 치아를 좀 깨끗이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침의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네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충치도 예방되고 하겠죠. 근데 이제 침샘에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나 구강 캔디다증 또는 뭐 치아 뿌리에 충치가 생기는 치근 우식증,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험도가. 예.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치주염도 또한 급속도로 좀 진행이 많이 되시는 편이셔서 이제 치아가 서서히 상실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오셔가지고 잇몸 치료랑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잘 해주셔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연령별로 구강관리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맞아요. 정기 검진이네요. 그럼요. 정기적인 관리라고 한다면 네네. 사실 스케일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음.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이가 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왜 이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치석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치석은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랑 침 속의 미네랄이랑 세균이랑 이렇게 막 결합을 해가지고 치아의 표면에 붙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계속 염증 작용이 일어나요. 예, 그 염증 작용 중에 하나가 잇몸이 붓는 건데, 염증 작용을 하면 그쪽으로 피가 몰리고 면역세포들이 몰리면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부풀어 있던 잇몸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석이 떨어져 나가고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서 잇몸이 원래 높이와 두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이제 뼈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겠죠. 네네. 원래 이제 잇몸이 이만큼 부풀어 있었는데 뼈는 여기 있었으니까요. 잇몸병이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스케일링을 받고 염증이 줄어들어서 잇몸이 원래 두께로 돌아오면 이만큼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뿌리는 신경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증상이고 정상적인 증상인데 처음에 이제 너무 이제 뜨겁거나 찬물이 닿으면은 이제 치아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인데 점차 대부분의 분들은 원래 치아나 신경이 안 좋았던 경우가 아니면 칫솔질을 잘하고 좀 깨끗이 해주시면은 조금씩 나아지시긴 하세요. 무엇보다 평소에 양치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죠. 올바른 양치 설명법 부탁드릴게요. 양치질이 일단 횟수나 시간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모든 치아를 빠짐없이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아가 이제 좌우가 대칭이고 위아래가 대칭이고 7개가 있다는 거. 이 칸마다 7개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28개라는 거. 네. 그거는 기억하시고 내 양치를 할 때 내 목표는 이 28개를 다 닦겠다. 모든 면을. 그럼 혹시 개수를 세면서 닦아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그만큼. 이 정도가 있고 네. 내가 그 치아만큼들에는 모든 면을 내가 다 닦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겠다. 네. 예, 한두 개가 아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치아에 칫솔이 한 번은 닿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양치를 좀 순서를 정해서 닦아주시면 좋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좀 놓치는 부위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든지 시계 방향으로 네.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양치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좋고 이거 아주 꿀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양치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저희가 파이팅 넘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좀 흐지부지해지는 네,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했으면 다음 날은 뭐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시작을 조금 다르게? 네네 네. 시작을 조금 다르게 하셔도 네. 놓치는 부위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네.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혹시 구강 건강을 지키려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하는 것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 시기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꼭 치과를 방문을 하셔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불소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프로폴리스 뭐 많잖아요.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뭐 많은데 그 연구 결과는 사실 불소는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간 검증이 된 건 불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충치 예방을 하고 또 치아 표면에 세균이 붙는 것을 억제하는 거는 불소가 정말 검증이 됐기 때문에 꼭 불소 치약을 이용해서 하루에 2번 또 2분 이상 양치질을 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 조심하시는 거 단 거, 신 거, 딱딱한 거 네, 그것만 피하셔도 그리고 금연 꼭 피하시고 네네.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말은 이제 구강이 온몸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양치질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는 것 식습관까지 잘 살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영양제까지 잘 살피셔서 또 시기에 맞게 우리 전 가족의 구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치아는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한 번 빠지면 2번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